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지난 김태우 수사관,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올 1월 3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저희가 성명서를 낭독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그 드루킹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장님이셨던 그 성창호 판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검찰에서 기소 방침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인신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 재판장님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재판부가 드루킹과 그 다음에 김경수에 대해서 형사 2부와 4부로 나눠서 재판을 함으로써 공범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나눠서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 드루킹은 유죄, 김경수는 무죄, 이런 식으로 김경수 살리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주심판사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주심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의 소속 판사십니다. 그리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러 가지로 이제 가까운 사실상 측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널리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국민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국민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해 주려는 그런 목적과 취지 하에 이 자리에 많은 변호사님과 함께 모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재 변호사님은 지난 기회에 대한변협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서면서 예, 오늘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재 우리 전임 대한변협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자체는 아마 우리나라가 초유에 겪는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국민 여론은 인터넷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종이신문, 심지어 KBS, MBC 뉴스조차도 1% 정도 시청률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종이신문의 시대가 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조사를 하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가 뉴시스, 뉴스원, 심지어 뉴데일리, 이데일리, 또 이런 신문들, 종이신문을 아예 발행하지도 않는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주류 인터넷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뉴스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에 지금은 또 시대적인 트렌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댓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권과 결합할 때는 선거철이 되면은 여론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80% 정도가 댓글을 통해서 주요 정보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의 특징은 바로 그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1억 건 정도에 가까운 공감과 비공감의 클릭을 통해서 140만 건 이상의 댓글 자체를 조작을 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조그만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상위 댓글을 독차지하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를 위협을 가한 사건이죠. 1심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거당적으로 심지어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한다거나 판례 비판 콘서트 또는 유사한 자기들을 지지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최근에 판례 비판 토론회까지도 개최를 했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규모도 작고 세력도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1심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1심 판결 취지를 항소심에 가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신 우리 유튜버라든가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분은 그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조중동을 포함한 종이신문에는 거의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을 통한 댓글 여론 조작, 다시 말해서 부정 선거다, 다시 말해서 부정 대통령 선거다, 다시 말해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후에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좀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법 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후로 1억 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되었다. 이에 집권 여당과 지지 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도 되기 전부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퀴즈라는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1심,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합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는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건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고 합니다. 김 판사는 최근에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의 일원입니다. 왜 하필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2년 편향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 배치해서 주심을 맡깁니까? 그리고 그런 일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합니까? 게다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선거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에 이렇게 배치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을 다른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배당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범죄 사실관계나 판결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라는 것만 내세워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이 밀접한 두 사건을 분리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져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모든 요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배치하고 이례적으로 공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드루킹 일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분리 판결되어서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허익범 특검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사실이 유사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특검에 임명되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의 의심을 받는 조치를 하는 마당에 적극 대처하고 특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제가 변호사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낭독하겠습니다. 고영주, 김기수, 박인환, 정선미, 정성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승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승재, 권우현, 이용호, 부상일, 김태훈, 구상진, 홍세욱, 이경재,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최명성, 석동현, 김진각 변호사님입니다. 예, 저희가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선창을 해서 제가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촉구한다라고 한 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면은 뒤에 촉구한다만 연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한 번만 해주세요.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예, 이상 성명서 낭독을